자,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이 있고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같이 좀 그 논의를 질의응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민주 선생님 그 간단히 소감 1시간 15분 정도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 손혜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감 좀 질문 좀 짧게. 조금 이제 좀 깊이 들어가지고 올해 깊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제 좀 어려운 느낌이 있었지만 그 새로운 시각하고 지금 정의 내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되고 좀 아쉬운 거는 뒤쪽에 더 좋은 내용이 있는데 너무 들은 게 다음에 또 한번 시간 주시면 네, 시간 더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몇 개 모아서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우리 정순진 선생님도 소감 혹은 질문. 그런데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가 깨지는 사회에서는 비효율만 남는다. 이게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종합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최선아 씨도 소감 혹은 질문. 저는 요즘 약간 생각하고 있는 게 정치권이든 약간 정치랑 연관되어 있는 다른 분야든 목적을 갖고 그 목적에 끼워 맞춘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간중간에 물어보신 것들, Q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시간 때문에라도 없어가지고 아쉬웠고 다음에 이런 거 좀 얘기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해 보면 되죠. 우리 선생님 혹시 그 성함이 이지 최현. 최현 네. 소감 혹은 질문. 네. 요즘 세사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선생님께 다뤄주는 데 있어서 관심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들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깊게 들어갈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실제 지금 정치권에서도 좀 받아들일 만한 내용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된다. 우리 교수님도 소감 한번 좀. 최근에 책을 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책을 쓰고 계신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네. 여기서 일단 한번 중간 답변 듣고 넘어가 온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쓰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중 선생님이랑 같이 쓰고 있고요. 인구는 경제다라는 거를 테마로, 저는 이제 산업정책, 지역균형 발전을 이제 인구랑 연결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최선화 선생님 관련된 쪽에는 원래 이게 이게 다음에 이게 시트가 넘어가면 메모지를 좀 나눠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략에 대해서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좀 한번 써서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걸 갖고 좀 토론을 해보자 이랬는데, 제가 그 이틀 동안 준비 막 급하게 하면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얼마 걸릴지를 시뮬레이션을 못 해가지고, 이게 3시간짜리가 되어버렸네. 죄송합니다. 혹시 5강 때 토론할 때 좀 한 40분 정도 시간 주시면, 윤석열 정부의 이제 일본, 뭐죠, 지금, 한일 외교 문제와, 반도체 갑자기 뜬금없이 600조, 300조 얘기, 재작년에 다 나왔던 얘기들이 또 나왔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갖고 한번 이 정책과 전략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뒤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놨었는데, 그런 걸 한번 이야기해보면, 최선 선생님, 좀 어떨까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간단히 좀 소감 나눠볼게요. 우리 박경원 교수님 들어와 계십니다.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소감 너무 많은데? 제가 학생 미팅이 있어가지고 8시에 들어와가지고요. 15분 정도, 할 게 한참 많은데 벌써 그만두라고 하네요. 그렇게
예. 그, 패스. 오늘, 제가 이제 후반부에 들었었던 내용은 아무래도 향후 이제 2, 30년, 뭐 30년, 이제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할 건가와 관련된 이제 그런 예측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전혀 모르는 영역이었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 이게 중국을 좀 더 한번 깊게 봐야 되겠다. 좀 그런 예 그런 깨우침을 예 얻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계속 그냥 바쁘게 지내고요. 아까 송영석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는 경제다라는 가칭에 프로젝트 책임자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올 여름 하반기 정도에 그, 책 출간과 관련된 넥스 브릿지 활동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들으셨던 우리 박정훈 씨. 박정훈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나눠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먼기 기자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 국민의힘 청년당원 박정훈입니다. 진짜 정치개혁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뭐,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렇게 뭐 얘기해 주셔서 너무 잘 들었고요. 인류가 그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그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앞서 초반에 말씀하신 그 대의민주주의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 대의민주주의가 정말 작동되고 있는가 좀 저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 자원을 받는 대상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대의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좀 저는 의아하고 그런 것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중 소구력 있는 정당이 그런 정당들이 대중 소구력을 좀 생각해서 효능감 있는 정치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화성 문명이 이제 막차 시대라고 하셨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 패권 국가들이 팔아야 될 화석 연료가 많은데 과연 속마음으로는 탈탄소를 바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기후위기에 절실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러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과연 우리나라가 전략적 우위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저희가 산업적으로 뭐 반도체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먼저 내부적으로 일단 하나가 돼야 하지 않나. 정치적으로 너무 분열돼 있어서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신뢰와 화합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신뢰랑 그 책임, 호혜성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들으신 우리 김태식 선생님. 김태식 선생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나눠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 밀폐된 공간이 아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연장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풍부한 말씀 잘 들었고요. 하나 짧게 질문만 좀 드리자면 아까 주류 의식 지금의 우리 그 좀 교착된 정치 상황에서 좀 해결의 대안으로 주류의식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를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뭐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이 주류의식이 또는 책임의식이 없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교착되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창원 선생님. 윤창원 선생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좀 나눠주십시오. 저는 8시 25분에 들어와서 박경원 선생님, 김태익 선생님, 박정원 선생님의 말씀을 아주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패스. 네, 패스하겠습니다. 권영태 선생님. 권영태 선생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나눠주십시오. 예,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예. 저는 뭐, 중간에 지금 이동 중에 있어가지고, 잠깐,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하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또, 소회는 좀 이따 하겠고, 지금 배터리가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언제 꺼질지 모르겠는데요. 자, 아무튼,
서해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시기에 좀 필요한 뭔가 정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기획이 잘 잡힌 것 같고, 뭐 워낙 뭐 훌륭하신 분이니까 준비도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요. 또뭐 개인적으로는 좀 특히 그 외국의 학자들 이런 좀 뭐랄까 얘기 내용들을 소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좀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고, 자료도 조금 더 뭐 이미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올려놓으신 거 이렇게 앞도 조금 더 저도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질문은 없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마부관이 덕분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김원식 교수님 혹시 아직 듣고 계세요? 김원식 교수님 듣고 계시면 음소거 키시고 소감 예, 나눠주실래요? 예. 예, 선생님. 오늘 저는 처음들 인사를 나누는데, 제가 어제 잠도 좀 못 잤고, 오늘도 저 개인적으로 뭐 좀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한 10여 분 듣다가 좀 피곤해서 말씀을 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는 무지하게 많이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저한테는 어필이 안 됐어요. 그거는 제가 잠을 자서 그랬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 다시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예. 네, 우리 마로님 들어와 계신데요. 마로님 혹시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좀 나눠줄 수 있나요? 마로님? 마로? 이름이 마로 특이해요. 따님? 어쨌든 뭐 그렇더라도. 예, 지금 도서관이라 예, 의견 나누기 좀 어렵다고 하시네요. 안타깝습니다. 혹시 지금 소감이나 의견을 좀 나눠주실 분은 비디오를 켜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채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좀 볼까 하는데요. 네, 채팅 기다리는 동안 아까 누가 자료 올려달라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올려주시면 되고요. 주류 의식, 그 야당이 주류 의식이 지금 없어서 안 된 거냐, 이 질문을 우리 김태식 선생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그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훌륭하신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아는 몇 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역량들을 어떤 이제 국가 전략을 세우고 거기서 과제를 만들어가고 이걸 사회적으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그런 유능한가? 아까 그러니까 선거에 유능한 거 말고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유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에는 좀 물음표를 스스로 이거는 뭐 저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지금 다 갖고 있는 문제고요. 동시에 이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제기될 문제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는 정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 이론으로 보면은 정부를 구성하는 이 때문에 정부의 정당 또는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은 있을 거다. 그 정도 차이인데 지금 보기에는 일단 뭐 좀 부족한 거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후위기 아까 뭐 강대국들이 이 화석 연료를 안 쓰려고 할까요? 여기에는 조금 들어가 보면 일단 이 기술 문명이랄까요? 요거는 지금 화석 에너지를 갖고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들어졌다는 거고 이제 화석 연료에 기초한 산업 국가로서 이제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의미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전 두 가지 다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은 셰릴의 오일과 가스를 빨리 다 써야죠. 예. 그거 재생에너지로 가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 팔아야겠죠. 동시에 언젠가는 뭡니까? 이렇게 재생에너지 시대가 올 거고 그것에 대한 준비, 그 시대에 미국이 가장 강력한 기술과 가장 강력한 기술 표준과 가장 강력한 뭐 여타의 망이 있죠. 뭐 밸류체인이 됐든 공급망이 됐든 등등등을 선점하겠다라는 거 역시 미국은 안보 전략에서 그냥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우리 역시 같이 준비해야겠죠? 근데 최근에 뭐 영국이나 이런 데들도 그 중동도 그렇고요. 예, 중동의
그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나라들은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해요. 방식이 달라요. 그냥 기업을 사요. 저 기업 좋아 그러면 그냥 돈이 많으니까 사버립니다. 동시에 러우 전쟁 이후에 영국이나 중동 아까 미국도 그 LNG 그 터미널을 늘리듯이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다르고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하고 있다. 한국은 이게 지금 힘 있는 나라들의 차이죠. 다 해요. 쫙 보면서 돈 되는 거, 쫙 미래 것까지 딱딱 우습게 말하면 알밖에 하죠. 우리가 계속 선진국 안에 살아남을 있으려면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자꾸 제가 국가 전략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건 우리도 그런 식의 뭐랄까 안목 어떤 시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누구를 꼭 죽이고 막 이런 뜻은 아닌데 여튼 이제 그런 정도의 스케일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좀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한번 같이 소화하겠습니다. 아마 조윤숙 선생님이 아까 올려주신 건데요. 저는 지방에 살아 인구 소멸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방은 노인들만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렬 정부의 앞에 윤자가 있겠죠, 여기 아마. 윤 써져 있어. 네, 그 썼죠. 윤석열 정부의 지방 균형 정책의 방향이 바른지, 인구 소멸을 위한 선진화 정책이 윤석열 정부와 그 정부에서 어떤 정책으로 나올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이거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방 소멸, 인구 얘기해요? 인구 정책. 네, 네. 지방 소멸 인구 정책 관련돼서 네. 아까 박경원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책에 나오면 꼭 사봐 주세요. 그래 그냥 한마디만 드리면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이 지방 소멸을 대응해서 산업이 있어야 된다,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제대로 된 산업 정책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라도다 그러면은 실례를 들어서 광주 시장님,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이 AI를 하겠다고 2조를 달라고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한국은 중앙정부가 그 예산이나 권한을 75%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중앙정부가 실제로 돈을 시점발로 폭탄을 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정부는 대부분 이렇게 복지예산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에요. 미국에 지금 IRA라든가 반도체 과학법안 이런 거 다 국가주도 산업정책입니다. 그 법안에는 딱 들어가면 첫 마디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에 돈을 얼마 쓸게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번에 코로나를 위기를 극복할 때 법안이 딱 나오면 그 법안의 예산 얼마를 어디에 누구에게 쓰겠습니다. 언제까지 쓰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방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 얼마를 어느 지역 산업에 얼마를 언제까지 누구에게 어떻게 쓰겠습니다. 라고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까 김태식 선생이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국회도 견제균형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기능으로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과연 이제 그런 방향을 하고 있나? 2조를 달라 그랬어요. 윤석열 정부가 제가 알기로 5천억이 안 되게 줬어요. 제가 보기에 광주에서 AI를 성공하려면요, 그러니까 전남대나 아니면 거기에 에너지 공과대학 이런 데다가 연간 한 3조씩 줘야 될 거예요. 왜? 제 서울대 교수랑 얘기할 때 서울대가 연간 2조씩 받으면은 이거를 할만해요라고 내부 사람 얘기 들었어요. 서울대니까 그 인프라가 부족한 전남대, 광주는 더 써야겠죠. 그래야지 산업도 만들어지겠죠. 생태계를 과연 만들 수 있는 투자가 들어가나? 그 5천억이 안 되는 돈이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아마 건물 하나 짓고 끝날 겁니다. 또는 이미 끝났거나 거기에 사람이나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실제로 지방을 만들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지방의 인재를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이 페이퍼 혹시 나중에 보실 수 있는 분 한번 쭉 봐보세요. 보면은 제가 그 싱가포르 난양대학 사례를 쭉 올려놨거든요. 난양대학 제가 71년생이고 9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난양대학이 9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저랑 한 30여 년 된 거예요, 그 대학. 근데 난양대학은 아시아의 MIT라고 불리고요. 뭐 볼보라든가 그러니까 세계 유수 기업들이 그 난양대학에 기술연구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도 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나지 않으세요? 전남대학교에 현대자동차가 가 있다면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면서 박사과정을 제대로 키우지 않아요. 시점을 돈을 때려 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유능한 인재들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우리나라 명문대 이과계에서 박사 받은 사람들이 200 몇십 명씩 그냥 외국으로 가버려요. 이런 거를 고민해 봐야겠죠?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조윤정 선생님이 비디오를 키셔가지고 소감 좀 나눠주시죠. 마지막으로 소감 보고 질문. 네, 반갑습니다. 이 스터디 모임의 정확한 색깔을 사실 모르고 윤범기 기자님 초대로 들어왔는데요. 저는 뭐 다른 이야기보다 외교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외교에 국경 넘어서 네 편, 내 편이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외교라는 게 뭐 도덕이 아니고 사실 산수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지금 현재 외교 대응 전략이라든지 전략이 있기는 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근데 뭐 이 안에 어떤 분들이 지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말로는 다자주의 외교하고 뭐 하겠다고는 하지만 사실 정말 다자주의 외교를 하고는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우리 아시아를 바라보는 입장이 뭐 아시아 좋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선, 절대 악도 없이 자기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불역 외교에 뭐 마이너스 외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앞으로 더 얼마나 망가질지가 사실 걱정이에요.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게 시진핑이 3년임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 민주 국가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좋게 볼 수는 없지만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성은 쭉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도 거기도 왕이 부장인가요? 거의 10년 이상을 끌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누구를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당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외교 담당 인력도 바뀌고 또 이 지금처럼 너무 아마추어적인 사람들이 이걸 맡아버리고 박진이라는 외교부 장관이 아마 제아에서 한 10년 있다가 컴백을 했죠. 영어 좀 한다고 외교부 장관이 됐나요? 그 내막은 모르겠는데 너무 전반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지금 이런 노선으로 가는 게 맞나?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발표하신 강사님께서는 윤석열 외교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로 다자주의 외교로 가고 우리 실리 외교로 갈지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거의 뭐 네, 상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스러워요. 그런 부분 여러분의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고요.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일단 동의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여기까지입니다. 동의하고요. 그 개념에 있어서 다자 외교 뭐 이런 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그 우방들이 들어와서 자기 말을 잘 따르는 것도 다자주의 뭐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다자주의는 그 각자가 다 호혜성을 갖는 거로 그러니까는 똑같은 단어도 어디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맥락을 조금 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외교에서 좀 중요하게 봤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은 자유로운 패권 국가의 모습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자유로운 패권 국가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 용어가 있는데 미국이 힘이 되게 셀 때는 자유롭게 했죠. 내 시장에 다 들어와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이 이제 없는 거예요. 도전자들도 많아졌고요. 환경이 변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우선주의를 강하게 밀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까 뭐 박 선생님도 이야기했는데 한국이 지금 전략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뭐로 두고 어떤 거를 갈래라고 하는 합의가 돼야 외교라고 하는 것도 그거를 가지고 경제도 외교고 지금 안보도 외교고 뭐 반대로 외교도 경제고 이런 세상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뭐랄까 비판하거나 비판이나 욕을 하기도 정말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것조차 민망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목표를 내놓고 그래서 기준들을 가져야지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막 뭐 걱정되죠. 그럼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뭐 그냥 응급 처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급 처방은 현재 윤석열 정부 입장을 놓고 말하면 잘 모르겠으면 관료 말이라도 잘 들어라. 그러면은 관료는 그 정도로 망가지진 않는다. 아주 새로운 도전도 쉽지 않지만 그리고 관료들의 발상이 제 기준으로 말하면 저랑 다른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스펙트럼이. 그런데 저 정도로 망가지진 않는다. 모르겠으면 관료한테 맡겨라. 이상입니다.